네, 안녕하십니까. 세무사 병호TV입니다. 오늘 재고자산 해볼게요. 재고자산 할 건데, 지난번 강의 때 수익이랑 수익 파일을 두 개로 쪼개가지고 올렸고, 그리고 건설계약 파일을 올렸어요.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책임감이 좀 많이 느껴져요. 생각보다 많으신 분들이 좀 보고 계시더라고요. 한 네다섯 명 볼 줄 알았어요. 네다섯 명 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욕심을 내고 공부를 해서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임감이 더 느껴집니다. 책임감이 더 느껴져가지고 빨리빨리 파일을 올려야 되는데 기다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많이 더뎌졌죠. 지난번 강의하고 나서 피드백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걸 좀 많이 최대한 반영하려고 애를 썼어요. 반영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물론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건 안 되고 돈이 많이 드는 건 안 되는데 뭐 이것만 해도 뭐 와이프가 돈을 많이 대주는데 나머지는 제가 좀 반영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전자칠판을 이용해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저는 이제 문서 편집기가 한글이 익숙해요. 근데 여기서 인식이 안 돼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던 터에 뭐 화면이 깨져서 글자가 잘 안 보이니 세무사님 얼굴이 제대로 잘 안 보이니 어두워서 그렇니 뭐 그런 얘기가 많으셔가지고 그나마 제 손에 좀 익숙한 파워포인트로 그냥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느라고 요 강의 촬영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더뎌졌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많으신 분들이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책임감이 생겨서 빨리빨리 찍어서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마음이 되게 조급해지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보시는 거겠죠. 기분이 좋습니다. 네, 기분이 좋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하죠. 자, 요번 강의부터는 이제 한 30분 단위씩 끊을 거예요. 30분 단위씩 끌 거고, 지난번에 피드백 중에 얼굴이 잘 안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앵글 때문에 그래요. 제 얼굴이 잘 보이면 화면이 잘 안 보여요. 화면이 잘 보여야죠. 제 얼굴 잘 보여서 뭐 하겠어요. 그죠? 학원에서 보는 것도 싫은데. 그죠? 해볼게요. 자, 재고자산 파워포인트로 좀 떠봤어요. 떠봤는데, 자, 그냥 뭐 우리 그 세은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그런 거 있잖아. 그냥 이걸 작성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떠올라가지고 필수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건 뭐 필요적 탑재사항 그리고 뭐 부가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만 갖고 가실 분들은 위한 거는 뭐 임의적 탑재사항 뭐 이런 식의 한번 나눠봤어요. 뭐 웃기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자, 필요적 탑재사항 보면 이제 기말 재고 포함 여부. 그죠? 네 거냐 내 거냐 구분하는 거 있었죠. 선적지 인도 조건이냐 도착지 인도 조건이냐. 그죠? 미착 상품에 관련된 거, 그리고 위탁 상품에 관련된 것들, 시용 판매에 관련된 것들, 그죠? 상품권 관련된 것들, 그런 거 얘기하는 거. 그리고 평가 손실, 감모 손실 계산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매출 총 이익률법, 소매제고법. 매출 총 이익률법과 소매제고법은 기말 재고자산을 추정하는 방법 중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이죠. 소매제고법도 시험에 간혹 등장해요. 근데 소매제고법이 원래 참 많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닥에 있는 유명 강사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시대 상황에서 시험제 소매제거품이 나오면 수험생들이 땡큐 하면서 달라듭니다. 무조건 풀려고. 그죠? 남들보다 더 많은 걸 할 수는 없지만 남들이 하는 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네 번 딱 해보세요. 네 번. 네 번 딱 해보면 세 번째 딱 했을 때 짜증이 확 난다고 제 자식 지금 세 번만 해도 되는데 뭐 한다고 네 번이나 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한 번만 딱 더 하면 이제 내 거예요. 단기 기억 장치에서 영구 기억 장치로 옮겨가는 거죠. 내 지식이라고요. 네. 버티면서 하세요. 자, 그런 거 대비하시면 되고, 뭐, 임의적 탑재사항이라고 한 거는 나머지 이제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뭐, 원가 흐름, 가정식 크기 비교 있죠. 원가 흐름의 가정이라는 얘기는 그 원가, 단위원가 결정 방법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개별법이라고 있죠. 원가 관리기 시간에 공부하는 이제 개별원가 계산. 그리고 원가 관리기 시간에 공부하는 여러분들 그 종합원가 계산. 그게 이 원가 흐름의 가정을 얘기하는 거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선입선출법.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후입선출법. 평균적으로 나간다. 평균법. 그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국제 기준은 후입선출 청산 문제 때문에 후입선출법을 금지하고 있죠. 그죠? 그럼 선입선출법과 평균법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을 가지고 기말 재고의 크기, 매출원가의 크기, 단기순이익의 크기, 현금 흐름의 크기, 법인세의 크기 이런 거 뽑아내는 거 있었죠. 그죠? 그것도 좀 대비해 가시고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그런 문제가 말문제 보기를 많이 구성을 했었어요. 최근 들어서 잘 안 나올 뿐이지. 자, 그리고 기말 재고 수량 결정법은 계속 기록법이냐, 실질 재고 조사법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쉬운 것도 한 번씩 등장하더라고요. 네. 주는 문제거든. 도리어 정답률이 떨어져요.
수험생들이 뭔가 함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쉬울까? 라는 생각에 도리어 정답률이 떨어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종목별 조별 기준 저가법 적용. 재고자산 평가 수실 저가법에 따라 가지고 잡을 때, 그죠? 항목별 평가가 원칙이죠. 항목별, 종목별 평가가 원칙인데 조별 기준도 오케이 인정이 된다고요. 다만 총계 기준은 인정이 안 되죠. 그죠? 그거 할 줄 아느냐? 물론 1차 시험에서는 아직까지 등장한 적은 없어요. 2차 시험 때 조별 기준으로 하는 게 등장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타가 나네요. 농림업이죠. 농림업. 소 키우는 거죠. 우리가 소 키우려고 이 공부하는 건 아니죠. 그죠? 하지만 재고자산 말문제, 보기 구성할 때 농림업에 관련된 말문제들이 한 번씩 출제가 되더라. 그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읽어보시고, 그죠? 저한테 수업을 이미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조금 탑재가 돼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뭐 굳이 안 갖고 가셔도 합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됐죠? 자, 됐습니다.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문제가 아예 지난번에 워드 파일로 했을 때 아예 문제가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파워포인트에다가 다시 또 수정을 해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올렸어요. 이제는 글자가 좀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네, 안 보일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래도 유인물로 그 세무사 장병호 사무소라는 네이버 블로그에다 올려놨으니까 그걸 출력해서 보셔도 되고요. 됐습니다. 문제 1번부터 파악할게요. 자, 2016년도 기출이라고 되어 있죠. 2016년도 기출. 자, 합니다. 자, 재고자산을 실사한 결과, 실사했다는 얘기는 창고에 가서 뒤집어 엎었더니 개수 살린 거예요. 그 창고 가서 뒤집어 엎었더니 나온 수량,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사한 결과 주식회사 한국은 2000년 12월 30일 현재 원가 60만원치 상품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대요. 실사했던 60만원치가 남아있는 거예요. 다음에 추가 자료를 반영한 후에 올바른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나 되냐? 그럼 추가 자료 괄호 1번부터 괄호 5까지 있는데 내 재고인지 네 재고인지 구분해가지고 창고에 있는 거 말고도 내 재고면 포함시키고 내 재고가 아니면 포함시키지 말고 더하고 빼고 하라는 얘기예요. 곱하기도 없어요. 더하고 빼고만 하면 된다고. 자, 괄호 1번에 주식회사 한국은 판매자로부터 원가 만원짜리 상품을 매입한 후 대금을 완부를 하였으나 보관 창고가 부족해서 2001년 말 현재 판매자가 이 상품을 보관하고 있대요. 그럼 내 거예요? 판매자 거예요? 내 거죠? 그럼 만원을 더 해야 되죠. 그죠?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미인도 청구 판매라고 하죠. 미인도 청구 판매가 뭡니까? 아직 인도는 되지 않았지만 대금 청구와 지급까지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소유에 따른 효익과 위험, 통제가 구매자에게 넘어간 거죠.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하나 산다고요. 자동차를 하나 사가지고 대금까지 다 완부를 했어요. 완부를 했더니 현대자동차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제 탁송 시기를 잡는 거지. 그래가지고 현대자동차에서 연락이 옵니다. 고객님, 차를 지금 배송 중에 있는데 어디로 갖다 드릴까요?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고객님 왜 놀라십니까? 나 지금 비행기 안에 있는데 비행기 안으로 갖다 줄래? 어딘데? 태평양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가고 있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미 대금 결제와 그죠? 위험 효익의 이전 그리고 통제까지 다 이전이 된 시점, 이 이전이 완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자가 아직 인도 안 하고 있는 그러한 판매, 그걸 우리는 미인도 청구 판매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인도 청구 판매. 자, 판매자가 보관하고 있지만 이미 내가 구매한 거예요. 내 재고로 포함시켜야 되죠. 근데 내 창고에는 없죠. 그래서 만원을 더 해줘야 된다. 그렇죠? 자, 바로 이번에 주식회사 한국은 위탁 판매 거래를 위해서 2001년 11월 중에 수탁자에게 원가 2만원짜리 상품을 접송을 했는데 2001년 말까지 상품이 판매되지 않았대요. 위탁 거래죠. 그죠? 수탁자한테 넘겨놓은 거죠. 그걸 우리는 적송품이라고 그러죠. 적송품. 그럼 적송품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지. 나한테. 근데 아직 판매 안 됐다네. 내 거지, 내 거. 적송 시 운임은 발생하지 않았대요. 운임까지 발생했으면 적송 운임은, 그죠? 적송품의 취득원가에다가 가산해야 되는 거죠. 매입원가에. 그죠? 근데 일단 운임은 없네요. 그럼 원가 2만원. 요거 창고에 넣었죠? 더 해줘야 된다. 자, 가로서 한번 주식회사 한국은 2000년 12월 25일 판매자로부터 선적지 인도 조건이랍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원가 8만원짜리 상품을 매입해서 현재 운송 중에 있대요.
그죠? 도착은 2002년에 되기로 했대요. 매입 시 운임 발생하는 거. 내 거죠. 배 타고 오고 있죠. 선적 진도 조건이라는 얘기도 판매자 입장에서 배에다가 실어주면 지가 해야 될 일은 다 끝나는 거죠. 그러면 배 타고 오고 있는 건 내 거죠. 도착 진도 조건이면 어떻게 돼요? 도착 진도 조건은 택배라고 생각하면 되죠. 택배. 내한테까지 딱 갖다 줘야 대금 결제, 내한테까지 딱 갖다 줘야, 그죠? 판매라는 매출을 인식하게 되고 내 재고로 잡는다고. 그죠? 그죠? 근데 선적 진도 조건이라죠. 선적 시켰죠. 배 타고 오고 있죠. 내 거라고. 근데 내 창고에는 없죠. 포함시켜야지. 얼마? 자, 주식회사한국은 2000년 12월 25일에 원가 4만원짜리 상품을 1개월 후에 재구매하겠다는 조건으로 고객에 판매해서 인도했다. 뭐야 이게? 장난도 아니고. 4만원짜리 팔고 한 달 뒤에 다시 사오겠대. 응? 그게 무슨 말인데? 친구야, 4만원만 빌려줘. 한 달 뒤에 4만원을 갚을게. 그 얘기죠. 뭐. 이건 금융약정으로 분류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뭔데? 금융약정으로 분류되는 것이니까 제품 판매를 보지 아니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제품 판매료나 매출이나 수익을 인식하는 거래가 아니다 그 얘기죠. 그죠? 그럼 판매가 아니네. 내한테는 없네. 고객한테 가 있네. 내 재고다 그 얘기예요. 얼마? 4만원치. 자, 마지막 주식회사 한국은 2000년 12월 28일 중개업자를 통해 인도 결제 판매 조건이라죠. 인도뿐만 아니라 결제까지 완료가 되어야지만 매출이라는 수익을 인식시키는 거래예요. 그죠? 자, 인도 결제 판매 조건으로 원가 3만원짜리 상품을 판매해서 인도가 완료가 되었대요. 인도는 완료됐네요. 근데 중개업자는 판매 대금을 회수하고 대행 수수료 5천원을 차감한 후 한국에 지급하는데 한국 및 중개업자는 12월 31일 현재 판매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수취하지 못하고 있다네요. 수취를 못했대요. 결제까지 이루어져야지 판매가 이루어진 걸로 보는데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대. 그럼 판매를 보지 않는다. 판매를 보지 않으면 내 거다 그 얘기죠. 근데 내 창고에 없네. 얼마치? 3만원치. 그죠? 그러면 78만원이 되더라고. 됐죠? 간단합니다. 그죠? 간단하죠? 세무사님 별로 안 간단한데요. 저는 참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떨어지는 거지 뭐 어떻게 해요. 그죠? 우린 떨어지는 사람들까지 고려할 그건 안 된다. 그죠? 열심히 부단한 노력을 기하면서 합격할 사람들을 위주로 얘기를 하자. 그죠? 방금 같은 문제를 틀리면 다른 거 맞출 게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희망 고문하기 싫거든요. 그죠? 떨어지는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 됐죠? 자, 이번 문제, 이거는 2015년도 기출이라고 되어 있죠. 평가 소식, 간문 소식 그거 얘기할 거예요. 자, 상품 매입을 하는 주식회사 한국은 확정 판매, 요즘 트렌드죠. 확정 판매 계약이 시험에 잘 나온다고 해. 확정 판매 계약에 따른 판매와 시장을 통한 판매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의 2001년 말 현재 보유 중인 재고 내역이다. 요거 보유 중인 재고 내역이다. 자, 주식회사 한국의 경우 확정 판매 계약에 따른 판매의 경우에는 판매 부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시장을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종목과 관계없이 단위당 20원의 판매 부대 비용이 발생을 한답니다. 됐죠? 판매 부대 비용이요. 순실현 가능가치, 리얼라이즈드 밸류 계산할 때 차감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재고자산 중 상품 B의 50% 반, 그리고 상품 C의 50% 반은 확정 판매 계약을 했대. 그 이행하기 위한 확정 계약 금액이 존재할 거예요. 그죠? 자, 상품 B의 단위당 확정 판매 계약 가격은 190원, C는 230원이다. 평가와 관련해가지고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물어보네. 그죠? 간모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했죠. 그죠? 됐나요? 그럼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종목 A, B, C 세 가지가 있죠. 실사수량이라고 있네요. 그죠? 조금 깨져서 나오는데 단위당 취득원가는 150원, 200원, 250원 되고 단위당 정상 판매 가격. 그죠? 이게 리얼라이즈드 밸류예요. 근데 우리는 순실현 가능가치, 넷 리얼라이즈드 밸류가 필요하다고. 그죠? 그럼 여기서 판매 부대 비용 20원 차감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140원, 210원, 260원. 됐죠? 그리고 우리 아까 확정 판매 계약 금액에 근거해서 이행하기 위해서 그죠? 보관하고 있는 재고가 상품 B와 상품 C의 반반씩 있었죠. 그럼 확정 판매 계약 금액. 확정 판매 계약 금액. 얼마냐? B는 190원. C는 230원. 됐죠? 됐죠? 그럼 요거 보고 계산합시다. 자, 상품 A는 100개인데 취득원가는 150원, 순실현 가능가치 140원, 10원씩 차이 나죠? 곱하기 10원. 이게 평가 손실이죠. 1000원 되겠네요. 됐죠?
자, 상품 B와 상품 C는 200개, 300개인데 취득원가가 200원, 250원이래요. B부터 해보자. B는 200개인데 취득원가가 200원이래요. 그죠? 근데 순실현 가능 가치는 210원이에요. 순실현 가능 가치가 잔고 금액보다 더 크죠? 그럼 평가 수지를 계산하지 아니하죠. 다만 이 상품 B 중에 확정 판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 수량이 반이랬죠. 100개. 그 100개는 취득원가와 확정 판매 계약 금액을 비교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평가 손실이 발생하네요. 얼마? 취득원가는 200원인데 확정 판매 계약 금액은 190원이니까 1000원 되겠네. 됐죠? 안 어렵죠? 자, 하나만 더. 상품 C를 볼게요. 상품 C. 자, 상품 C는 300개를 갖고 있는데 단위당 취득원가 250원인데 순실현 가능 가치가 260원으로 바뀌, 260원이래요. 이거 잘못 썼네, 못하네. 240원이죠. 240원. 그죠? 떨어졌죠? 10원만큼. 그죠? 근데 그 중에 반만 그렇고 나머지 반은 확정 판매 계약 이행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다거든. 그럼 150개는 240원과 비교하고 나머지 150개는 230원과 비교해야지.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총 300개 중에 150개, 150개, 그죠? 150개는 그죠? 취득원가 250원과 순실현 가능 가치 240원을 비교하면 되고 나머지 150개는 취득원가 250원과 확정 판매 계약 금액 230원을 비교하면 되겠네. 그죠? 이게 평가 손실이죠. 그죠? 그렇게 계산하면 6,500원 손실 이렇게 나와요. 됐죠? 안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안 어렵습니다. 이런 거 틀리고 답 없어요, 정말. 자, 3번. 지난번에 동영상 강의 올리고 나니까 또 이제, 그 세무사님 강의 도중에 화면에서 자꾸 사라지니까 좀 그렇다고 그러는데, 물 마시러 가는 겁니다. 그죠? 네. 커피 마신다고. 여러분들 보고 있는데 이래 커피를 마시면 여러분들 묻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커피는 어떻게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종이컵에 물을 반을 채워서 진하게. 그죠? 그래야 하루 5잔 먹으면 참 좋다고. 얼굴도 시커매지고. 그죠? 헛배 부르고. 밥 안 먹어도 되고. 바깥 굵고. 그죠? 좋지 뭐. 하루에 한 5잔씩 먹어지는 것 같아요. 저한테 강의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죠? 제가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강의 들을 때, 공부할 때, 졸려고 앉아가지고 책 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졸음이 오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체력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아니면, 좋은 거 자꾸 먹어야 돼요. 홍삼을 먹고, 백숙도 먹고, 그죠? 그리고 커피로 버티고, 요즘 나이 어린 친구들은 그걸로 버티더라고. 핫식스, 레드불 이런 거. 그죠? 근데 그 심약하신 분들이 먹으면 밤에 잠을 못 자요. 가슴이 부르르 뛴다고. 바카스보다 더 심해. 그 얘기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를 하면 수험생분들이 자꾸 저한테 묻는다 그러면 세무사님 운동은 언제까지 공부랑 병행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1차 시험 때는 1차 시험장 가기 전날까지 운동해도 돼요. 맨날. 아무 상관없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2차 시험 때는 시험치기 한 2달 전에는 헬스장 가는 시간도 부족하더라고요. 부족해서 그때부터는 끊었던 것 같아요. 아니 공부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 많게는 10시간까지 찍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납니까? 잠을 줄이면 되죠. 잠을. 그죠? 투정 부리지 마세요. 잠을 줄이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으면서 쉬는 시간만 되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제가 그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다 알고 있으면서 잠을 줄여야 된다는 거. 그죠? 잘 거 다 자고 싶은데요. 그러면 떨어지는 거지. 어떻게 해요? 그죠? 남들 자는 것보다 더 많이 자고 어떻게 합격을 바래요? 그죠? 천재해야 되는데. 그죠? 제가 몇 년간 강의하면서 천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다 똑같아요. 사람 머리 다 거기서 끊죠. 자, 또 해봅시다. 자, 요 문제는 2015년도 세무사 기출문제예요. 자, 주식회사국의 2001년 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20만원, 순실현 가능가치는 16만원. 2001년 말에 취득원가가 20만원, 순실현 가능가치는 16만원이라는 얘기는, 그죠? 평가 충당금.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이 4만원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리고 2002년 중에 재고자산을 160만원치 매입을 했다. 2002년 말 장부상 재고자산 수량은 200개인데 실사했더니 190개더라. 10개에 대해서 감모소실이 존재하겠네. 그리고 취득원가는 2,200원인데 순실현 가능가치는 1,900원, 300원치만큼 평가 손실도 존재하겠네. 회사는
재고자산으로 인한 단기 비용 중에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제외한 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을 한대요. 감모손실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매출원가로 인식한대요. 그때 매출원가를 한번 계산해보래요. 매출원가를. 됐죠? 자, 요거 화면을 확 줄여놔놓고 계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예? 자, 뭐부터 계산하냐? 우리 평가손실, 감모손실부터 뽑아내야 된다. 평가손실, 감모손실부터 한번 뽑아보자. 자, 장부상 가액, 장부상 수량. 이건 순실량 가는 같이, 이거는 실제 수량. 제가 강의할 때 그랬어요. 앞에서 앞에 거, 뒤에서 뒤에 거 갖고 와야 된다면서요. 이렇게 표시를 해볼까? 자, 문제 있는 숫자 그냥 그대로 갖다 놓을게요. 제가 계산하는 것 없이. 자, 장부상 취득가액은 2,200원. 그때 200개. 그죠? 그리고 장부상 2,200원. 실제 수량은 190개. 그죠? 자, 수실형 가능가치 1,900원. 실제 수량 190개. 자, 이거 암산 잠깐 할게요. 암산하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44만원. 자, 이거 암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41만 8천원. 자, 이거 암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36만 1천원. 됐죠? 자, 이 둘의 차가 이제 우리 감모손실이 되는 거죠. 감모손실 2만 2천원. 그죠? 그리고 평가손실 5만 7천원. 됐나요? 됐죠?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볼 겁니다. 뭘 더 볼 거냐? 우리 지금 감호손실 22,000원과 평가손실 57,000원을 뽑아놨죠. 그죠? 그런데 요걸 한번 보자고. 뭘 볼 거냐? 우리 지금 매출원가를 물어보는데 기초재고가 이렇게 돼 있었어. 기초재고가 얼마만큼 있었냐면 장부상 20만원치가 있는데 평가 충당금 4만원을 차감해서 지금 16만원 이런 형태라고. 평가손실은 장부금에서 바로 차감하는 게 아니라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관련된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표시하잖아요. 그러면 재무제표는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단기 매입액이 얼마 있었는데 160만 원이었죠. 그죠? 됐죠? 그러면 기말재고는 어떻게 되는데? 기말재고 우리 방금 계산해놨다고. 어떻게 계산하는데? 요거. 기말재고는 장부상 41만 8천 원이야. 왜? 감호손실 2만 2천 원을 차감했거든. 장부상. 그런데 요 둘의 차이인 평가손실 5만 7천 원은 평가 충당금이라는 계정을 해서 차감하는 형태로 표시해서 순실현과 같이 36만 천 원을 나타내지. 그걸 T 계정에다가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지겠지. 이렇게 41만 8천 원. 근데 평가 충당금 5만 7천 원. 그래서 36만 천 원 순실현 가능하죠. 이렇게 표시가 될 거라고. 그리고 44만 원에서 2만 2천 원 팔라낸 감모손실이 2만 2천 원 있을 거고. 됐나요? 자, 이 문제는 매출원가를 계산하래요. 그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수험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매출원가를 뽑아내야 되는데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계산할 때 뭐랑 합산해야 되는지 헷갈려 하더라고. 상상도 못해서 그걸 헷갈려 거라고. 자, 요 20만원, 160만원, 41만 8천원, 2만 2천원 요걸 합산을 해야 돼. 요렇게 해서 대차 평균이 맞아야 된다고. 나머지 차익이 매출원가야. 나머지 차익이. 실수하지 말고요. 그럼 매출원가가 얼마가 되냐? 매출원가가 1360이 되더라. 자, 마무리 지읍시다.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보충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 말인 즉슨 기초 재고에 딸려있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과 기말 재고에 달려야 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의 차이를 평가 손실로 계산한다고. 그게 무슨 말인데 기초 재고에 달려있는 4만원과 기말 재고에 달린 5만 7천원의 차이, 이 17,000원이 평가 손실이라고. 평가 손실 17,000원. 지금 이 문제는 이 17,000원을 어떻게 하는데 매출원가에다 가산하면 된다. 그러면 137만 7천원 이렇게 되겠네. 그죠? 1번이 정답이 되겠네. 됐습니까? 됐죠? 여기 1번이 정답이 되겠네. 됐죠? 근데 여기서 다른 얘기를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그리고 새로 떼어놓고 갑시다. 다른 얘기를 조금 해보자. 자, 어떤 얘기를 하느냐? 자, 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저가법에 의해서 보수주의에 입각해 있는 저가법에 의해서 평가 손실을 계산한다고.
그리고 실제 감모 수량에 따른 감모 손실을